무리한 수중수색 책임자를 처벌하라!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한 번 더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최상병 사망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무리한 수중수색 책임자를 처벌하라!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네, 여기까지 포토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께서는 이 아래로 조심해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병을 추모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을 또 촛불로 이렇게 모아낼 수 있었던 시간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중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지휘권도 없이 수색 현장을 돌아다니며 부하들을 질책하고 무리한 수색을 요구하며 위험한 수중수색 상황을 야기하였던 임성근 사단장과 그를 수사하였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했던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전현직 주요 지기자들도 함께 증인으로 출석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모두 지켜보고 계시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거짓말을 이야기하는지 잘 판단해 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최상병 사망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도 오늘 발언을 한 분 모시려고 하는데요.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에서 오셨습니다. 하주희 변호사님의 발언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입니다. 1년 전 오늘 생을 달리한 최수근 상병과 가족들, 그 죽음의 진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박해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과 여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그 죽음을 떠올려서 추모하고 기리는 것은 그 죽음이 가지는 의미와 뜻을 찾고 밝히기 위함입니다. 현재 최수근 상병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그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을 맡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청문회 때 누가 이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이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수사 결과에 개입한 것이고 박정훈 대령을 처벌하는 데 개입한 이런 권리 행사를 방해한 일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현재 군사법원에서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에 대한 공판이 5개월째 그리고 5회 진행되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는 정말 정광석화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2일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기록 이첩된 기록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한 직후 8월 2일 저녁 5시경에 김계한 사령관의 집무실에서 김계한 사령관을 집단항병 수괴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에서 이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군 검찰의 조사는 그 다음날 박정훈 대령을 피해자로 입건하고 그 다음부터 줄줄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 항명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8월 30일에 박정훈 대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이후 10월 6일부터 이 사건이 공소가 제기되었고 12월부터 이 사건에 대한 공판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래 공판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했는데요.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명령이 있었는지, 그 명령이 정당했는지, 군사에 관한 사항도 아닌데 항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이런 것으로 정리하고 매우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것이고요. 해병대 사령부 그리고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정에 나와서 줄줄이 다 거짓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군사법원에서는 진실에 가까운 객관적 자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첩받은 기록을 검토할 때 어떤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이들은 어떤 통화를 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그 통화 기록들이 상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법원 재판에서 약간 특이한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선 해병대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은 하고 있지만 감출 수 없는 진실 하나를 명백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 그리고 불법한 명령을 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 시작이었던 거지 해병대는 모두 어안이 벙벙했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는 임성근 사단장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군사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내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밝혀지고 있는 객관적 사안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박정훈 대령의 진실, 무죄가 밝혀진 날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예정된 증인신문과 몇 차례 공판이 지나고 나면 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에서 시작해서 이 사건은 더 진실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해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진실이 밝혀지고 무죄를 받고 그리고 이 사건의 끝이 어디인지를 밝힐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7월 23일 오전 10시에 용산에 있는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정훈 대령 6차 공판이 열립니다. 군사재판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 공개 방청하실 수 있고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법원에 출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사법원 앞에서는 오전 9시 30분부터 박정훈 대령이 출석하기에 앞서서 시민들과 함께 매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명죄 재판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장애물인 수사외압의 진상을 밝히는 재판이기도 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규명하는 일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명죄 재판은 박정훈 대령이 피고인으로 몰려있는 재판입니다. 거꾸로 된 일이고 바로 잡아야 되는 일입니다. 최상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규명을 가로막는 이들을 피의자로 하여서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한 청년 장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이토록 가로막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발언을 두 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최단위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에서 함께하고 계신 양옥희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윤석열 첫 번째 거부 안건이 뭔지 아시죠? 양곡관리법입니다. 전국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회장 양옥희입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닿아 하늘도 분노했는지 연일 물폭탄이 쏟아지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 20살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포구소 급류로 내몰렸습니다. 사단장이 복장 통일을 지시했습니다. 건장한 젊은 남성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거셌던 물길 속에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었습니다.
최상병이 죽기 전에는 자신들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급급했던 자들이 그가 죽음으로 발견된 이후 숨기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던 자는 기록을 삭제하고 은폐했습니다. 젊은 군인의 죽음을 묻은 그는 새로운 자리로 명예를 부여받으며 도망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사람은 처벌받았습니다.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한 군인의 죽음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최상병의 죽음은 제가 만들어낸 안타까운 사고가 아닌 이 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한 명백한 타살입니다. 생명보다 자신의 권위가 더 중요했던 자들이 만든 죽음입니다. 최상병을 죽인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가지고 있는 힘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은 단순히 최상병 죽음의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행동이며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아서라도 가지고 싶은 권위를 지키려는 행동입니다. 이 나라의 힘을 가진 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대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러했고 이태원의 참혹한 죽음들 앞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해병이 된 젊은 군인의 죽음입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권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기다려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정권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과 진실을 숨기려 했던 자들이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받고 다시는 군에서 이러한 죽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민중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냅시다. 단단한 우리의 연대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우리는 군인이자 이 나라의 미래였던 청년의 죽음 앞에 새날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애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의원님들 계십니다. 국민이 주권을 줬으면 그걸 이행할 수 있는 의원들이 되셔야 됩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끝나지 마시고 농민들의 절규, 노동자들의 절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윤석열 어제 정우 왔다 갔다 하더군요. 저는 서울에 있었는데 민생을 무슨 민생을 챙겨간답니까? 지금 장마로 이 폭우로 농민들의 삶이 초토화됐습니다. 최수근 상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작년에 되풀이됐던 일, 2014년 세월호 때 일, 이태원 촛불 저희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준 막강한 그 권력을, 정치 권력을 노름하지 마시고 등의 국민인 농민들도 생기시고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는 농민들은 등의 국민입니다. 여기 하루라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챙기고 있는 이런 국민들을 하대하는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나라인지 참 한심하게 짤 수 없습니다.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앞에 놓고 행정을 하십시오. 정치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절절한 발언 잘 모셨습니다. 한 번 한 번의 거부권이 쌓여서 이제는 아무런 스스럼 없이 양심 없이 자신이 수사받아야 될 사안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그 법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참혹한 행태가 이제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부권 남발 그리고 최승훈 상병의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가로막히는 일 반드시 막아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계속해서 거부권 규탄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에서 함께하고 계신 진영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님 발언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최상병과 억울하게 군대에서 젊은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까 생존 장병이 보내온 추도사에서 이제는 시민이 응답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전부터 응답해왔고 그 응답의 폭을 넓히고 확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세상에 생각해보면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생존 장병이라니요. 이것부터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얼마나 덮으려는가 하는가를 이 단어 하나가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존 장병이라니요. 하지만 생존 장병이라는 이름으로 용기 있게 추도사를 보내온 그 장병에게 우리 모두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은 만인을 움직이고 만인이 움직이면 하늘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 근저에는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서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슬픔이 분노로 변해 갑니다. 오늘 아까 박대령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일, 또 사전 집회에서 있었던 영상 자료, 그리고 다른 유가족 어머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슬픔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슬픔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죽음을 감추려는 데 대한 슬픔이 이제는 도가 한계에 와서 분노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가족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나의 슬픔이 이웃의 슬픔이 되고 우리 모두의 슬픔이 될 때 이것은 분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우리의 노력이 지금 민주화와 모든 것을 이루어왔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한 사람의 생명도 그냥 덮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생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것이 다시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살아나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우리는 거부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국회의원들이
뭘 잘못할 때 우리는 거수기라고 불렀습니다. 거수기를 거부한다고 해왔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역할, 민심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이끌어야 될 이 역할을 거부하고 거부기가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거부기로 변해가는 저쪽에 있는 이 사람을 단순한 기계라면 때리 부숴야 될 것이고, 전기를 꼽아서 돌아가는 기계라면 코드를 뽑아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깊은 슬픔이 함께 나누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억누르는 진실을 조작하는 세력에 대한 분노로 치솟을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예, 두 분의 거부권 규탄 발언 잘 들어보았습니다. 최상병을 추모하는 여러 마음이 계속해서 이 근처에 모이고 계십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바쁜 의정 활동 중에 계속 속속 도착하고 계신데요.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민석, 정태호, 김윤, 김영호, 장철민, 염태영, 위성락, 박지혜, 조계원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여기 6시 정도부터 사전 행사로 지나시는 시민들께 추모 메시지를 지금 무대에서 오른편에서 이제 받고 그 판넬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10월 제대인 우리 동생, 나라 지키는 동생 두고 나라랑 싸우고 싶냐고 했었지. 최상병이 억울하게 죽고 1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오늘, 너희를 지키지 않는 나라를 두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안전하게 돌아오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토록 뜨거운 관심을 받는 최상병 사건조차 거부하는 정권이 외면하고 있는 1년 동안 수많은 청년들이 일하다가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가 고독하게 외로움과 싸우다가 죽어갔습니다. 미래가 죽어가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최상병, 이 땅의 나쁜 어른들을 용서하지 마라. 미안하다, 최상병.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꽃다운 청춘들이 더 이상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살아나는 귀한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가 가슴에 한이 맺히는 부모가 더 이상 없도록 확고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문구는 우리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시민들께서 한 음절씩 같이 따라 읽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먼저 한 음절 말씀드리면 다 같이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추모다. 꼭
진상규명이 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또 발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 국가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으로 나라를 위해 입대한 청년의 죽음을 국가가 외면하고 나아가 권력자들이 오히려 가해자와 책임자들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까닭은 국민 모두가 군대를 직접 겪거나 가까운 이들을 통해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오늘 진행되고 있는 공군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해주고 계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혹여나 본인의 자녀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많이 망설임도 있으실 텐데요. 용기 내서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아말다말 부모연대에서 오셨는데요. 최상병을 추모하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군을 만들어달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현역병의 어머님인 만큼 촬영하시는 언론인 분들께서도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을 익명으로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신병 아들의 엄마입니다. 이번 주 내내 쏟아진 폭우 소식이 이 빗물이 고인이 된 최상병의 억울한 눈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최상병의 어머니는 두 번 다시 외동아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지휘관의 판단과 명령이 없었다면 최상병은 오늘도 자랑스러운 해병대원으로 어머니와 안부 전화를 하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잘못된 명령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또한 잘못된 명령을 내린 자가 그 결과조차 책임지려 하지 않는 임 사단장의 불의를 보면서 군에서 대한민국의 장병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비단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아직 근절되지 않은 압존법, 안기 강요 등으로 인한 부조리를 끊어내 주시길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2014년에 있었던 윤일병 사건과 2022년 김희병 사건, 2023년 원일병 사건, 최근 51사단 아들 사망 사건 등 부조리로 인한 많은 사건 사고들은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제 아들에게도 생겨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입니다. 자대 배치 받은 신병에게는 낯선 환경이 익숙치 않을 것이며 새로운 환경에서 익히고 숙지해야 할 것도 많아 매우 두렵고 힘들 겁니다. 근무수칙, 생활관 규칙, 인사하는 법, 장비 정렬, 청소 등등 외우고 익힐 것이 많습니다. 이런 거 당연히 숙지하고 익혀야죠. 그런데 군대의 많은 선임들은 사진첩까지 주며 얼굴, 이름, 계급, 몇 년 몇 월 군번을 왜 외워야 합니까? 그걸 외우게 한 후 선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험까지 치르게 하고 압존법 강요까지 이러한 일들이 신병 보호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이런 환경에 적응이 힘들어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더군요. 군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들을 억지로 암기 강요하게 하여 왜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놓는 겁니까? 도대체 신병 보호기간이 뭡니까? 신병 보호기간은 왜 있는 것입니까? 왜 군대는 이러한 불필요한 악습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대 배치 받은 지 2주도 안 된 아들이 힘든 고통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상담 한두 채로 무조건 정신과 약 복용시키고 왜 멀쩡한 아들을 이렇게 망가뜨리는지요. 충분한 상담으로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면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매일 아들들은 부모님과 통화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부모로서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들의 힘든 점을 들어주고 잘할 수 있을 거다. 격려의 말로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많이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도 없이 무조건 약부터 복용시키는 것은 억지로 군부대에 적응시키려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전문 상담자의 상담 치료로 힘든 장병들의 정서적, 심리적 고충의 진심을 공감하고 인격적으로 응대해줄 수는 없는 겁니까? 제가 아들을 입영시킬 때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다. 걱정 말고 열심히 해라. 라며 입영시켰습니다. 제 말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제발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아들들을 위해 잘못된 악습을 근절시켜주시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과 배려를 해주십시오. 얼마 전 수료식에서 아들이 태극기 앞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 순간 말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아들 앞에 너의 군생활이 빛날 수 있게 항상 함께 걷고 함께 뛰며 뒷받침해주고 보호해줄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부모가 아들에게 한 이 맹세를 새겨들으십시오. 국방부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소중한 일상의 자유 대신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나라에 맡긴 병사들을 명예롭게 대우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그 의무를 다하겠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 책임지십시오. 장병들 모두를 안전하게 부모 품으로 돌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 내서 군에 자녀를 보내신 마음으로, 또 그 자녀를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또 세상을 떠난 장병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말씀 주신 우리 현역 장병 어머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에 보낸 자녀를 걱정하시는 마음을 방금 모셔보았다면, 다음 순서는 이제 직접 군을 경험해야 되는, 또 경험한 청년들의 마음을 전하는 발언을 모셔보고자 합니다. 흔한 구명조끼 하나 갖추어주지 않고 수중수색에 병사들을 투입했던 국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청년의 죽음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느낀 마음을 청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대학생 유대현님의 발언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발언에 앞서서 먼저 1년 전 오늘 돌아가신 제수근 상병님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20대 청년 유대현이라고 합니다. 1년 전 오늘 제수근 상병은 물이 불어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사단장의 부당한 명령을 받고 구명조끼도 입지 못하고 수색을 하던 와중 물에 휩쓸려 숨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로써 벌써 이 사건이 있는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군대를 가야 합니다. 군대를 가야 하는 20대 청년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군대에 갔었더라도 제가 이런 같은 지시를 들었다면 저는 과연 거절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20대 청년들 역시 거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고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상병의 죽음 이후 해병대 박정훈 대령은 원리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물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모든 수사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임성근 사단장을 보직되기 이후 정책 연수를 보냈고, 원리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던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 후 항명죄로 입건하였습니다. 또한 최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2번이나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이 나라의 20대 청년으로서 최상병은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지시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사람은 항명이라는 죄로 탄압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너무나도 쉽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제서는 20대 청년으로서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최상병 개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더 이상 우리 군 내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억울한 부당한 지시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발전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많은 국회의원분들과 정당 관계자분들이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 20대 청년들을 위한다면은 최승훈 상병의 진실을 꼭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분들은 이 특검법이 통과되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저 역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상병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우리 발언 주신 대학생 분께서 꼭 안전한, 그리고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불의의 이러한 사고들로 인해서 희생되지 않는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재관, 모경종 의원님께서도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길 건너편에서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추모 분향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9시까지 추모 분향소가 운영되고 있으니 아직 분향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추모제가 끝난 뒤 방문해서 분향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발언으로는 이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어제 대전 현충원 최수근 상병이 안장되어 있는 묘역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최상병 사망의 주요 책임자로 공수처와 경찰 등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대동하고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일주기에 앞서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음 날 대통령은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임 사단장을 대동하고 모두 보란 듯이 고인을 참배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거리에 모인 우리를 향해서는 정치적이라고 얘기하고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매도합니다. 그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사건이 오늘에 이르렀습니까? 수사회 앞, 대통령 경로, 사단장 구명로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어제 뻔뻔하게 현충원을 찾은 그들이 만든 불행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정한 방식대로 추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이 추모의 시작입니다.
추모하는 이들의 편을 가르고 추모의 방식을 멋대로 규정하는 권력자들을 보면서 2022년 12구 이태원 참사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도 국가에서는 애도의 방식을 정해주고 정해진 틀 안에서 애도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 운영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입니다. 먼저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를 표하며 고 최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인정할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으로 자식을 잃은 최혜병의 부모님은 황당함과 상실감이 슬픔을 넘어 고통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잃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최혜병을 잃은 부모님의 그 슬픔을 공감하는 이유는 너무나 젊고 아까운 청춘이라는 점과 새롭게 그 꿈을 펼치고 미래를 밝혀야 하는 꿈과 희망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귀하고 자랑스럽게 키운 자식들을 기꺼이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임시로 맡아있는 그 귀한 자식들을 그 임무가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정상적인 책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귀하디 귀한 자식들을 마치 하나의 소모품인 것처럼 인식하고 대하는 모습에 치가 떨리고 분노가 솟구칩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전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장병들은 결코 소모품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입신양명을 위해 이용되고 희생되어야 하는 그런 소모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최혜병 사망사건의 의혹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최혜병 사망사건에서 대통령 또는 참모들이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적용한 집단학령 수괴죄가 정당한 건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굳이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출국하도록 한 이유가 뭔지, 이런 명확하고도 핵심적인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란 말입니까?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이런 의혹들을 검찰, 경찰, 공수처 등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들은 도대체 1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의로 미적거린 건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수사기관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특권입니다. 정치적 논쟁과 이해관계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 억울한 희생의 근본적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각 정파와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치권에 부여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정치인은 그 정치적 생명도 함께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최혜병 사망 의혹의 가장 중심에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군지휘관으로서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은행은 분노를 넘어서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군 지휘관에게 자식을 맡겨야 하는 부모의 입장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신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작전 지도만 했다고 말장난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책임을 자신의 직속 부하인 대대장에게 전가하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며 군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려버리는 한심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작전 중에 지휘관이 지시를 하지 않고 지도를 한다고요. 만약 전시 상태라면 이런 지휘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하 장병들이 희생당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수색하라고는 했지만 물에 들어가라고 한 적은 없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 말인가요? 술잔에 술은 부었지만 마시라고 한 적은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책임을 전가했던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발언이 생각납니다. 정의를 지켜야 해병대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 말을 되새기며 부끄러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실추된 군과 군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최수빈 사망사건의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내고 두 번 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을 떠나 묵묵히 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신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힘을 보탭시다. 감사합니다. 추모가 또 추모의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넉넉하게 알 수 있었던 따뜻하고 또 힘찬 이 추모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넉넉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 기자분들께서는 천천히 무대로 안전하게 올라와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순서대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토타임을 한 번 더 가지려고 하는데요. 기자분들께서 올라오시면 구호 한번 함께 재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구호를 3번 따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촛불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최상병 사망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무리한 수중수색 책임자를 처벌하라! 진상규명이 정의다! 수사외압 규명하라!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최상병 일주기 진실을 규명하라! 감사합니다. 기자분들께서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발언에서도 모셨습니다만 여기에 많은 유가족들께서 함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께서도 계시고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께서도 함께 끝까지 자리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가족분들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요. 바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최상병 유가족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추모의 다짐은 언제나 그랬듯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일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고 최상병께도 남깁니다. 미안함으로, 또 그리움으로, 또 누군가는 굳은 다짐으로 오늘의 자리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권력과 싸워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4.16 합창단의 공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격려의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집어 삼키고도 남을 거센 물살이었는데 누가 우리 아들들을, 우리 해병들을 그 물살 안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우리는 단지 그것이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날의 진실은 살아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날의 진실에 가 닿을 수 있도록, 정확히 가 닿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최수근 해병을 기억하며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추모회 그리고 그리움이 그리움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노래로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추모제의 마지막이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는 함께 여기 계신 분들과 합창하는 순서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4.16 합창단과 함께 우리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라는 노래를 합창할 텐데요. 최상병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이 자리를 함께 우리 가보자는 다짐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초를 흔들면서 함께 합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이 나는데 뭐. 마지막 곡이 지상병을 추모하는 이 일주기 자리에 많은 분들께서 한마음으로 이 초를 들고 자리에 모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마음이 결국에는 진실을 지키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결과로 반드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나눈 추모의 마음, 위로의 마음, 다짐의 마음 기억하면서
꼭 이 길을 함께 계속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상병 일주기 추모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인원이 많으니 나가실 때 조심해서 나가주시고 각 입구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초록 형광조끼 입은 분들께 자원봉사자 분들이니까요, 그 초를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앉으신 자리에 있는 의자도 포개 주시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각 입구 쓰레기통이 있는데요, 초를 형광조끼 입은 분들께 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분실물이 하나 접수되었는데요. 그 공무원증이 하나 접수되었습니다. 이장용님 공무원증 무대 앞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용님, 예, 분실물 앞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앉은 자리에 계셨던 의자도 포개 주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차례대로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요식이 묵살 쓰는데 어떻게든 비걸 가져오면 불용도 피를 아주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이라는 게 빨간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혀라, 다른 옷은 안 된다, 뭐 이런 수준이고, 정작 생명을 지켜줄 구명조끼나 다른 안전장비에 대한 지시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VIP가 경로하며 장관과 통화할 때 발표가 취소됐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02800으로 시작되는 무선 전화입니다. 절대 사표내지 말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 구명무비 의료법 관련해 VIP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우리 사회의 진실을 밝히고 범인은 살아있음이 증명되도록 도와주세요. 행사가 마쳤습니다. 추모 행사가 마쳤습니다. 소나탑에 원래 8시까지 했던 것 같은데 더 하기로 했나 모르겠네요. 아직 저쪽 소나탑에 지금 꼭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질 처벌받게 하려면 끌어내려야죠. 끊어야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하여튼 내일 시청 촛불이 4시에 있습니다. 4시.
7번 출구였던가 8번 출구였던가 7번인가 8번인가 어쨌든 7번이겠죠. 8번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전국 집중이니까. 오후 4시입니다. 예, 시청역 8번 7번 8번 출구입니다. 예, 덥고 짜증나고 지금 되겠냐, 지금 나가봐서 뭐 하겠냐 하지 마시고 슬슬 준비합시다. 예, 더 늦기 전에, 더 많아지기 전에 나라가, 예,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민주시민 다들 화이팅입니다. 예.